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 계속 늘고 있는데 확진자의 증가세가 주춤해지며 이달 말 신종 코로나 확산이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오늘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4만 171명, 사망자는 9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멈춰섰던 현대 기아차 공장 11일부터 가동을 재개합니다. 중국 부품 공장이 휴업 연장 우려를 벗고 생산 재개에 들어가며 국내 완성차 업계 공장 정상 가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전 세계 주요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10일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통계 집계 이후 최저인 0.4%에 그쳐 36개 회원국 가운데 33위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진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비가 줄며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 5천억 원으로 정부 예산보다 1조 3천억 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총 세입에서 총 세출과 2월을 차감한 세계 이익은 2조 1천억 원으로 흑자를 유지했는데 흑자액은 5년 새 가장 적었습니다.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적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증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확 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900명을 현재 넘어선 상황이고요. 지금 확진을 받은 대상자들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도 지금 27번째까지 확진자가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 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다시 나왔고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위축 가능성도 나옵니다. 지난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는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모두 다 빠졌는데요. 오늘은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총 상위주들도 지금 힘겨운 모습인데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월요일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2200선 살짝 이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200선 잠시 탈환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2200선이 살짝 재이탈이 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개인만사입니다. 3,970억 원. 기관 외국인 파는데 종일 이런 수급이 이어집니다. 연기금이 그래도 매수에 지금 오후 들어서 동참합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승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6만 원, 10만 원 다시 탈환이 안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상승을 가져갑니다. 네이버도 빠지네요. 다음 볼까요? 현대차가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합니다. 일단은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여파가 좀 있었는데 재개 소식이 들려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 추이를 이런 모습이고요.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오늘도 보합 혹은 상승권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셀트리온, 삼성물산, 삼성 SDI 모두 다 올라갑니다. 다음 볼까요? 현대모비스 빠집니다. LG생건, 보합, 포스코, SK텔레콤, 신한지주 조정받는 가운데 코스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674, 오히려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합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내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상승폭을 더 키우진 못하지만 빨간불은 보여줍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이 강하게 사고요. 기관 외국인이 파는데 기관 외국인이 파는 물량들을 개인이 고스란히 받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이 좀 사주는 모습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만 원 터치하네요. 6만 원 넘어서면서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 계속 가져가고요. HLB, CJENM, 펄어비스 올라가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빠집니다. 다음 볼까요? KMW 5G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회복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와 휴젤, 보톡스 관련주들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헬릭스미스와 SK머티리얼즈, 특히 헬릭스미스는 상승하다 다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원익 IPS, 솔브레인, 파라다이스 빠지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매진 올라가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다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환율 올라갑니다. 1189원 20전, 1190전 부근까지 다시금 올라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국 주요 지표 호조에도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축 우려에 투심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좋은 흐름 가져가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셀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바른손 E&A, 마니커 FNG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바른손 E&A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르면서 제작사 바른손 E&A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8% 넘게 올랐습니다. 거래가 2,17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상승 출발한 주가가 오후에 잠깐 파란불을 켰는데요. 4관왕 수상 소식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6개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었죠. 그리고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에 이어서 대망의 작품상까지 4관왕을 기록했습니다.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한국 영화가 작품상을 받으면서 한국 영화상 57년 만에 이룬 쾌거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우리 시장에서는 기생충의 제작사인 바른손 E&A가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전자결제 서비스 페이코의 가파른 성장세에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2.64% 올랐고요. 현재 거래가 25,2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파란불 켜면서 출발했지만 금세 상승 반등에 성공했고요.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NHN의 간편금융 플랫폼 페이코가 2019년 연간 거래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온라인 커머스와 해외 가맹점 거래 증가로 매출액 1,405억 원을 기록하면서 NHN의 실적 성장을 견인했죠. 한편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상승하는 가운데 NHN은 예상보다 밑도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중국 조류독감 발생 소식에 육개주를 비롯한 대체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니커 FNG가 25% 넘게 급등했습니다. 거래가 11,5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몇 차례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최고가 11,750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농업부가 스촨성 일대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840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닭고기 공급 감소가 예상되면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국내 육계, 수산물 가공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오늘 마니커 FNG를 비롯해서 신라 SG, CJ 시푸드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예, 오늘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제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월요일부터 지금 약간 코스피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시장의 주요 이번 주 이벤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도 2월 10일이 넘어가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어떤 실물 경제 여파가 얼만큼 밀려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해석과 그에 따른 시장 반응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오늘 같은 경우 중국의 1월 생산자 물가 지수와 무역 수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근데 발표된 부분이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지금 지난 데이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시장은 일단 중국 쪽 지표 쪽에서 2월 달과 3월 달에 이어질 지표를 가장 주목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얼만큼 충격을 보았고 그에 따라서 파장이 오래 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나 무역수지 같은 경우도 시장의 반응과 어떤 흐름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실적 발표했던 회사 중에서 이제 나온 게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일단 지금 그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택배 물량이 증가되는 기조 쪽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았을까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실적보다는 1분기 쪽에 대한 실적의 변화가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애경산업과 두산 퓨얼셀 이런 회사들의 실적 발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2월 11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주목을 할 게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 2020 연팩 행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갤럭시 S20이 공개가 먼저 되면서 이제 6.2인치 갤럭시 S20과
6.7인치 갤럭시 S20 플러스 그리고 갤럭시 S20 울트라라고 하는 6.9인치로 이 세 가지 모델로 공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후면 카메라가 화소가 1억 화소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카메라 기술이 많이 발달됐다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 부분은 단순히 카메라가 고화질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바꿀 충분한 동인을 아직은 주지 못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나머지 스펙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더 그래도 기대감이 높은 분야가 이 폴더블 관련된 갤럭시 Z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클램쉘 폴더블 폰과 함께 UTG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어떤 필름이 아니라 강화 유리 쪽으로 바뀌는 흐름들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좀 더 어떤 좋은 기술과 진보된 기술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폴더블 폰에 대한 동향들, 특히 오늘부터도 세경 하이테크와 관련된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도 앞으로 내일 공개될 부분들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보고를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11일과 12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이 강하게 움직였던 또 하나의 근거 중에 하나가 레포라고 하는 즉 지금 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이쪽에 대해서 지금 공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유동성 효과와 함께 강하게 움직였던 나스닥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런 쪽을 보게 되면 일단 4월 달까지는 계속 공급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연준의 입장들이 어떻게 밝혀질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글로벌 영향력들, 미국에 대한 입장들, 또 하나 연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내일 실적 발표가 기대라기보다 발표되는 쪽이 CJ CGV 그리고 OCI GKL, BGF 리테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영화관에도 사람이 없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CJ CGV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각들도 상대적으로 좀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월 12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일 주목을 할 게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물론 최근 들어서 어떤 실업률이나 아니면 고용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좀 나아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착시 효과가 좀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통계 기준을 바꾼 지가 벌써 작년 여름 이후에 바꿨던 이제 통계 기준에 따라서 청년 실업률도 그에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은 일단 무엇보다 체감적인 실업률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청년 실업률에 대한 변화가 좀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이에 따른 부분들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실적 발표 관련해서 서울반도체 그리고 CJ제일제당, NC소프트, 아프리카TV, 게임빌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게임주의 어떤 가장 큰 마청인 NC소프트와 함께 또 아프리카TV 지난 주가가 한번 충격을 받았던 만큼 그에 따른 어떤 양호한 실적이 주가의 반전을 이끌지도 한 번쯤 더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2월 13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옵션 마인딜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선물 관련된 수급들이 일단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주된 방향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대한 변화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또 실적 발표하는 쪽이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과 카카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에도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바른손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길게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봉준호 감독이 끌어올린 한국의 컨텐츠 산업의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컨텐츠주에는 중장기적인 기회 요인들이 더 높지 않을까 이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2월 14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공유경제 쪽에서의 변화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12인승 구독형 합승 택시가 이제 시범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존에 뭐 타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지만 지금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나올 부분들은 합승이고요. 택시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약간 버스의 개념과 좀 다른 차원에서 그래도 맞는 노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합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관점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에 대한 파장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한국의 1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 들어서 반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은 조금 더 체크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 또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데 12월 기업 재고, 1월 소매 판매, 1월 산업 생산, 1월 수출입 물가지수 다 같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중에서 1월 산업 생산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1월 달에 산업 생산은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에서 이제 관세를 중국과 관련된 무역 합의 이후에 어느 정도 중국이 수입을 더 많이 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미국도 그에 걸맞게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에 따른 변화가 산업 생산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일정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결론적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이의 여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 시장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동안의 실적 대비해서 보여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하는 조정의 빌미도 있지만은 중요한 부분들은 V자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땐 아직까지 뚜렷이 답을 못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박스권 안쪽에서 어떤 커진 변동성을 대응을 하자. 그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어떤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반등했었을 때 덜 건 좀 덜어내고 그리고 압축할 걸 쪽으로 압축해 나가는 전략들이 가장 좋겠다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어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잊혀져 있는 또 기업 실적과 관련된 이슈나 아니면 미국의 대선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추가적인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도 한 번쯤은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주도 섹터는 여전히 뭐 IT라든가 전기차 또 최근에 떠오르는 게 전자결제 관련 쪽도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쪽으로 계속 압축된 포트폴리오를 이어가시되 그래도 현금 비중도 변동성이 큰 부분을 통해서 계속 활용하고 만들어 놓고 하는 전략도 같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보니까 외국인 월요일 제외하고 우리 증시에서 계속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위험자산 선호가 시작됐다라고 봐도 뭐 섣부를 수 있겠지만 그런 시점인 겁니까? 세계 증시 같은 경우는 비교적 긴 조정을 보여왔고요. 또 중국발 리스크가 표면화되면서 우려보다는 악재 해소로 받아들였던 게 아무래도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아무래도 그 미국의 경제 지표 호전 소식도 있고요. 또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7월 말까지 FRB가 0.25% 이상의 금리를 단행할 확률이 50%를 넘고요. 또 12월까지는 75%에 달하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이 지난주에 290조 원의
유동성 공급을 나섰고요. 이제 앞으로 전인대에서 추진을 받는다면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브라질에 이어서 또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는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전 세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을 부침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감염자 수 증가세가 꺾이기만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풀렸던 유동자금이 증시 쪽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주가를 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뭐 한편으로는 주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잦아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변곡점을 지났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에 확진자 수가 조금 꺾이긴 했는데 이는 착시 효과에 불과합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에 테스트 키트를 우한, 허베이를 중심으로 해서 대량 보급시켰는데요. 그간 의심 환자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지난주에 많이 확진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위중한 환자는 6천 명이 넘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또 80개 이상의 도시에서 집단 감염자 발생을 우려해서 외출 자제뿐만 아니라 집단 회식 금지와 같은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저장성의 윈조시, 항저우시, 웨이청시도 있고요. 광둥성의 선전시, 그리고 허난성의 정조, 해류장성의 하얼빈시, 여기에 베이징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텐진시까지도 긴급 통지문을 통해서 엄격한 이동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화웨이나 텐세 같은 IT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선전 지역의 통제가 길어진다면은 통신 장비를 비롯한 5G와 관련된 생산 타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선 아직까지는 사태의 그 변곡점을 지난 것은 아니고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조업이 거의 중단됐다가 후베이성 제외한 지역에서는 10일부터 지금 조업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와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중국 현지에 있는 분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봤는데 그냥 출근만 하고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기업도 꽤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부터 공장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이 공식적으로 재개가 됐는데요. 현재 공장 가동이 이제 일부 마스크를 비롯해서 위생용품을 중심으로 해서 가동이 되고 있지만 화중 지역, 연안 지역의 그 많은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 통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부품 공급이 원활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생산을 한다고 해서 제품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공장을 가동한 폭스콘이라든지 BYD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공장에서 마스크라든지 소독제 생산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가 신종 코레라가 확산될지 수그러들지 최대 고비가 되는데요. 춘절 뒤에 뉴턴에서 온 귀송자들의 잠복 기간이 이번 주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중국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2월 중순서부터는 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종 코렐라가 계절성 인플루엔자로 변이가 되거나 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감처럼 대유행할 확률도 현재는 있다는 건데요. 언제든지 제2, 제3의 우한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안 지역, 그중에서도 3대 공업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장강 삼각주, 환발해 지역, 그리고 주강 삼각지의 감염 여부에 따라서는 세계 제조업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도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파로 인해서 중국 GDP 성장률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옵니까? 네, 이번 충격을 보면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외식이라든지 교통 관련해서는 춘절 기간에 40% 이상 감소를 했고요. 또한 1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5.4%로 8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춘절 효과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종 코렐라 쇼크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런 나오는 추세를 보면은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4%대까지 급감할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도 5.5% 전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춘절 기간의 소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화관서부터 시작해서 문화, 오락 쪽은 거의 제로 상태로 빠졌고요. 또 경제 활동의 20%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가 현재 침체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침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세수 감소로 투자 재원조차도 확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까지 훼손이 장기화된다면 수출 기업, 외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국제 분업 시스템이 고착화되어 있는 현재 중국 제조업의 생산이 100억 달러까지 감소한다면 해외에서 생산과 판매는 67억 달러가 줄게 되는데요. 여기에 전력, 교통, 항만, 그리고 항공 같은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지기 때문에 사스 때처럼 V자형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결국 2분기에 경기 부양책이 힘입어서 경기가 조금씩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세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6% 성장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인대 3월 5일에 개최될 예정인 게 이게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다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경기 부양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예정대로 개최되는 것은 중국 정부가 목표하고 있지만 벌써 3월 하순에 예정되어 있는 국제 행사죠. 중국 개발 포럼이라든지 4월 15일 날 중국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 연기시키지 않았던 광주에서 개막되는 캔턴 페어도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전인대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관례대로라면은 전인대는 3월 5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개최가 됩니다. 문제는 전국에서 5천 명의 대표가 모이고요. 또 인민대의당 같은 경우에는 31개 성시에 홍보관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지방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인, 전 세계 언론들이 대회장에 빽빽하게 몰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종 코렐라가 더 확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전인대에서 논의될 것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 인하뿐만 아니라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도 발표가 되고요. 또 법인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도 인하되고요.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확대뿐만 아니라 소비를 부추기기 위한 신차 구입과 관련된 보조금 정책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4조 이윤같이 대담한 경기 부양책을 내놨을 경우에는 부동산 버블 우려, 또 과잉 생산, 또 부실 채권 문제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돈을 쓰는 정책보다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7년간 240조 원을 투자해서 600만 개 5G 기지국을 건설하는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를 예상한 6G와 관련된 국제 표준을 갖기 위한 선투자 쪽에 먼저 조기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시장에서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그 5G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국 성장률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6% 바오리오 계속 위태위태하다 그러는데 일각에서는 5% 이하까지 얘기 나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일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요. 또 생산과 공급망이 아무래도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수출입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로 어느 나라보다 대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출의 25%, 전체 수입의 21%를 차지하는데요. 특히 의류나 화장품, 농산물,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60에서 80%로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방한하는 관광객을 보더라도 중국인 관광객이 30%대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36%가 중국인입니다. 관광, 여행, 항공뿐만 아니라 건설,
그리고 저임금과 관련된 그 외식업체, 그리고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중국인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에 그 중국의 그 신종 코로나 쇼크가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소비는 0.3에서 0.4%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중국의 GDP가 앞으로 1%포인트씩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0.2에서 0.3%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0.45%포인트 하락, 그리고 13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종합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뉴욕타임즈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 정부가 미국에 도움을 제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 2주째 미국을 초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서방 국가의 질병 전문가들을 중국에 불러들인다면 현재 자연적으로 발생했기보다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던 바이러스가 누군가의 실수로 유출됐다는 의심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점이 중국 정부가 상당히 고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에 대한 외부 정보가 알려질 경우에는 중국이 더 고립이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패권 국가의 꿈도 그리고 지도력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대1로 중국 제조 2025, 중국의 꿈, 우주 강국의 꿈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중국 정부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미숙함, 그리고 데이터 조작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외자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붕괴되는 시점이 되고요. 또 이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나 생명보다도 사회 관리를 중시했다고 반발하면서 중국이 중간 소득 국가로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종신 임기제의 그 무소 분리의 그 지도력을 휘둘러왔던 시진핑의 권위가 추락된다면은 앞으로 중국은 내용에 휘둘릴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시자준이라고 부르는 시진핑의 군대들이 대부분이 당과 정부 내에 있는데 숙청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통신과 금융과 관련된 국유기업, 또 IT 대기업의 인사 교체로 인해서 소비나 투자가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의 국제 방역 기구가 중국의 역학 조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언론 통제에 매달리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로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변화 일로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 변화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서방 질병 연구팀들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앞으로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최대 한 3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국제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5년 뒤 소련이 붕괴되고요. 국가가 해체되듯이 이번에 공산당에 대한 정보 통제, 비밀주의, 그리고 관료들의 부패, 또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함에 따라서 신뢰 상실로 인해서 중국에 한동안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경제적으로도 물류망 훼손에 따른 서플라이 체인의 기능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또 생산 위축으로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 필수품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주 노동자의 직장 복귀도 지연이 되고요. 또 생산 차질, 임금 상승,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중국은 그야말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경기 회복은 사실상 물러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부실채권 문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위에나 쇼크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은 중국의 그 앞으로 향후 미래길이 꽃밭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회적으로나 소비 심리 변화에도 많은 또 예측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올까요, 심리에는?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집회나 동정 같은 경우에는 100여 종의 세균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감염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드름을 일으키는 프로피니, 박테리움 아크레네스라든지 살모넬라균, 대장균이 항상 동전이나 지폐에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고액권 지폐를 중심으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캐시레스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위생 면에서도 현찰보다는 아무래도 디지털 통화 쪽으로 발행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사회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외식보다는 냉동이나 즉석 식품과 같은 나홀로 식사가 또 앞으로 유행을 할 거고요. 보건용품, 일회용품, 또 외출보다는 5G를 활용한 그 실내 내조 활동이 더 번창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 그리고 청결을 중심으로 한 소형 가전 특수가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중국과 관련된 수출주들도 이제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다음 바로 종목 이야기 출발합니다. 예, 월요일 시장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 맞을지 하나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는 이렌시스입니다. 이렌시스가 이것도 갑자기 생소할 거예요. 이렌시스에서 딱 쳐보면 갑자기 차트가 왜 저러지? 그러니까 차트가 왜 저러지가 뭐냐면 대부분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차트는 정말 아무리 거래량이 없고 이런 종목도 선이 이렇게 차트를 펴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이 화상으로는 차트를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가 막 끊긴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차트를 몰라도 이거 왜 뭔가 중간에 끊겼네. 그러니까 왜 끊긴 느낌이 왜 나냐면 거래량이 없을 때 그러거나 왠지 아시죠? 거래가 자주 되면 어렸을 때 그 스케치북에 점을 찍고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점이 만약에 숫자가 적으면 어떻게 되죠? 널쩍널쩍하면은 선이 막 뚝뚝뚝 끊겨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거래량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어떤 거래 정지가 됐다. 액면 분할로 인한 거래 정지 이런 경우에 그런데 지금 이렌시스의 차트를 보면은 탁탁 끊기는 느낌이 나고 막 좀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이유가 이게 스펙이에요. 스펙이었어요. 스펙. 그러니까 스펙 쌓기 스펙이 아니라 그 특수 목적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합병에 성공하면 그 회사를 인수합병해서 그 회사로 변신하는 거고 안 되면은 채권의 형태로 그냥 채권자들한테 이자를 주고 끝나는 그 종이 회사.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스펙이 인수합병에 성공을 해서 이렌시스로 이제 사명이 바뀌었고 실제로도 이제 종이 회사에서 이렌시스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해서 회사로 탈바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펙일 때는 아무래도 성공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반반이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정말 주식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처럼 막 거래를 활발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거래가 없다가 이제 이렌시스라는 회사로 인수합병이 되고 인수합병을 성공하고 바뀐다는 그 소식이 나온 뒤로 이제 거래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
변화가 심했죠. 극심한 변화 때문에 차트가 어색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스펙이 어쨌든 인수합병에 성공을 했다. 이렌시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데 성공을 했냐? 비대, 디지털 도어락, 정수기 등에 탑재되는 모터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이 전체 매출액의 78%가 비대와 도어락에서 나와요. 뭐 비대와 도어락이 없으신 분도 뭐 아직도 있겠죠. 키를 갖고 뭐 꽂고 다니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비대나 도어락 하면 이제는 사실 주위에 둘러보면 대부분 있고 뭔지는 알 거예요. 쓰지 않아도. 그렇죠? 그리고 주요 제품은 비대 노즐에 장착하는 스태핑 모터인데 이게 뭐냐고 비대를 안 써보신 분은 모르겠죠. 비대 써보신 분은 이제 이거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면은 지저분해질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잖아요.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자기가 이동하면서 맞춰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가 노즐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태핑 모터거든요. 이 이렌시스 회사의 주요 킬러 아이템 근데 이게 이제 웅진코웨이, 노비타, 청원아이스, SK매직 지금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모아놓은 회사들이 정수기 및 비대 이런 거 렌탈하는 회사들이죠. 다 거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새벽 배송 업체들 많이 얘기 드렸지만 새벽 배송은 사실 지금 파이가 많이 커지는 사실 시장이고 아직도 블루오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경쟁이 지금 치열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대라던가 디지털 도어락을 아직 안 사용하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이 시장은 사실 지금 성숙화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조금 더 기술력, 조금 더 고품질 요런 거를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일단 성숙된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장점을 말하자면 안정적인 시장이다. 그리고 웅진코웨이를 비롯해서 아까 나열한 이런 브랜드들이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줄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일단 안정적인 수익은 확보가 된다. 이제 성장성을 보여줘야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주목을 하는 부분은 이제 스펙에서 인수합병에 성공돼서 그런 케이스로 이제 넘어와서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약간 부각받는 타이밍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펙으로 존재를 하다가 진짜 이제 현실이 됐으니까 이 기업의 어떤 가치를 한번 매겨보면서 시장에서 이제 판단이 좋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이제 타이밍도 맞고 이러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렌시스가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괜찮다. 성숙화된 시장이고 이런 건 있지만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 손절가 2,000원, 목표가 3,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이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결과론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잘 되면 다 포장이 되고, 그렇죠. 이것도 사실 세경 하이테크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이런 미담으로 전파가 되는 건데, 이런 미담이 나오더라고요. 세경 하이테크 사장님이 이거를 상장할 때 미안했다. 준비한 사람이라던가, 임원진이라던가 이거를 보유를 했던, 장에서 보유를 했던, 혹은 공모주 청약에 넣었던 사람들에게 미안했다. 왜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공모가보다 시장에서 낮게 평가를 받아서 우리는 이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왜 이거밖에 평가를 못 해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됐다 이거죠. 이게 잘 됐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공모가가 낮았던 게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몇 배가 올랐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모가를 낮게 받았고 그때 약간 미안했던 마음이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있다. 이런 미담이 나오던데 어쨌든 지금 많이 올랐어요. 공모가는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프로 선수가 데뷔를 할 때 받는 계약금이랑 비슷한 건데, 그렇죠? 계약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스포츠를 할 때 많이 받았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고, 이런 세경 하이테크처럼 계약금은 적게 받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성적을 내니까 점점 몸값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케이스예요. 지금 삼성이 11일 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며칠인가요? 10일이죠. 내일이에요. 내일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두 번째 폴더블폰 J 플립 공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금 갤럭시 폴드가 잘 팔렸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폴더블폰 Z 플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가 6.3인치로 나왔는데, 이 8인치짜리 갤럭시 폴드 2, 이건 가칭 이름인데 연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 폴드가 성공을 해서 지금 이제 폴더블 폰이 약간 비아냥을 받던 그 시점은 지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이게 일단 이제 양산화되는 시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판매를 목표 500만 대 이상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폴더블 폰만. 그래서 이 폴더블 폰용 보호 필름을 만들거든요. 세경 하이테크가. 그러니까 일반 폰하고는 약간 틀려야겠죠. 그 어떤 필름이 뭐 폴더블 폰에 적용되는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세경 하이테크가 지금 미담이 기사로 나올 만큼 그동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고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이제는 이 폴더블 폰이 양산되는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세경 하이테크가 더 우리 몸값은 한창 이런 거 같아요. 계약금을 적게 받았지만 1년 차에 성적을 계속 잘 내서 2, 3년 차에 이제 더 좋은 몸값을 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약간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 33,000원, 목표가 5만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이거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 아마 제일 오래전에 얘기했죠. 아마 제가 이게 시즌 1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프리카 TV에서 그때 많은 수익을 거뒀을 거예요. 생각나시는 분은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별풍선이라는 게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아프리카 TV는 이 별풍선이 이 별풍선 플랫폼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여성 BJ한테 빠져서 뭐 별풍선에 자기 재산을 뭐 다 탕진했는데 뭐 그것도 뭐 잘 안 돼가지고 뭐 자기의 목숨을 끊고 뭐 이런 사회적인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굴 욕해요? 그 남자도 뭐라고 하지만 아프리카 TV를 엄청 욕하잖아요. 뭐 저런 제도가 왜 있으며 별풍선 없애라. 뭐 극단적인 경우 개인 방송 없애버려라. 근데 그때 뭐 리니지 때도 똑같은 얘기인데, 리니지를 아무리 뭐 댓글에서 안 좋게 얘기해도 그 중독성이라는 것 자체의 그런 모멘텀 때문에 간다.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예요. 뭐 별풍선이 사회적으로 문제 뭐 해결해야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투자자가 할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TV의 투자자는 뭐를 봐야 되냐면, 별풍선이 나쁘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걸 신경 쓰게 아니라 이 별풍선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냐. 그게 물론 범죄가 되면 그건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고요. 투자자들은 별풍선으로 매출이 계속 아프리카 TV가 잘 벌고 있냐, 이거 보면 돼요. 지금 VOD 사업부 강화하고 이 별풍선으로 뭘 하냐면 광고랑 별풍선을 연계해서 수익 모델 애드볼룬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뭐 별풍선을 없애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프리카 TV는 오히려 이 별풍선을 더 지금 강화시킬 예정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유튜브에 광고를 보고 거기서 광고를 보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이 글로 유튜브에도 가고 그 유튜브 채널 그 사람한테도 가잖아요. 크리에이터한테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원을 더 강화시킨 거죠. 이렇게 되면 별풍선을 직접 쏘는 것도 봤지만 나눠봤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광고를 보고 별풍선을 쏘는 것도 또 이제 수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구멍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TV는. 그리고 제가 죄악주라고 불러도 좋다. 하지만 이 중독성이라는 거는 아무리 죄악주로 불리우건 뭐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건 이 커다란 수익원이고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떠나서 생각한다면 이 업체에게는 굉장히 좋은 성장의 모멘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를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정말 나는 이런 기업에 투자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 기업을 보고 성장성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성장성은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1인 미디어가 이제는 이제 지는 해다 이러지만 1인 미디어는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커요. 지금 레거시 미디어도 다 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의 1인 미디어 이 플랫폼과 이 별풍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거는 끈끈하게 오랫동안 지속될 성장 모멘텀이라 깨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0대, 20대들이 이런 1인 방송 미디어를 많이 보는데 제가 리니지 때 얘기를 했죠. 똑같이 흘러갈 것 같아요. 똑같이. 왜냐면 리니지가 린저씨가 됐을 때 린저씨도 또 10대, 20대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리니지의 아이템을 못 사서 열이 받았을 거예요. 제가 열이 받았다는 게 제 친구들이 봤거든요. 열이 받는 친구들이. 아저씨들이 돈을 많이 써서 나는 아이템이 없다. 그게 린저씨가 돼서 이제 수익이 생기니까 아이템을 사잖아요. 지금 10대, 20대들이 유튜브나 1인 방송 아프리카 TV 보는 애들이 별풍선을 지금 어렵게 용돈을 타거나 이렇게 쏘죠. 그러니까 30, 40대가 됐을 때는 더 많이 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꾸준히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57,000원, 목표가 7만 원.
네, 세 종목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 시간에 QSI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QSI 지금 그 전고점을 뚫고 엄청나게 튀어서, 그쵸? 거기서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아까 전에 삼성전자 Z 플립 폰 얘기했지만, 제가 그 LG 향보다는 삼성전자 향을 사야 된다는 게, 저도 LG 가전 세탁기 이런 거 쓰고는 있지만, 사실 주식 투자에서만큼은 사실 삼성전자 향이 좋다. 그러니까 QSI는 마이크로 LED TV에 관련된 거고, 삼성전자. 세경 하이테크는 플립폰, 폴더블 폰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 그 완성품에다가 부품이나 소재를 제공하는 업체들, 중소형주를 보시는 분들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QSI도 삼성전자의 마이크로 LED TV라는 완성품에 그 부품을 대는 이 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꾸준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조금 쉬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QSI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예, 오늘은 이렌시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새벽 시장이나 1인 방송처럼 그러니까 경중을 따지면 이 1인 방송이나 새벽 방송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대나 디지털 도어락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1인 방송이나 새벽 배송만큼 커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거 단기로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그 스펙에서 변환이 됐다. 전환이 돼서 그 시점에 약간 매수세가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스펙에서 변신해서 그런 옛날 것들 아마 찾아보세요. 너무 오래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썬데이 토즈라던가, 그렇죠? 좀 오래된 거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지금은 굉장히 꼬꾸라졌지만 썬데이 토즈라던가 DHP 코리아, 안약 만드는 회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스펙에서 변환해서 성공적으로 테크를 탔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그래서 이렌시스가 그런 모습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기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렌시스 근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빠르게 끝낼게요. 조금 전에 이게 우연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신 소장이 방금 전에 짚어준 뒤에 분봉상으로 갑자기 튀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런가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래도 들어가는 게 괜찮아 보여요? 네,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급등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서울경제는 유명하지만 저는 사실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설마 이거를 보고 무슨 나가는 단기 뉴스를 보고 이게 매수세가 몰렸다, 이건 아닌데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그러니까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스펙으로 지금 그 정지가 된 뒤에 풀린 그 구간을 보시면은 2019년 9월 달에, 그쵸? 거래 정지가 풀리고 바로 급등을 했다가 거기서 바로 꼬꾸라져서 지금 밑에까지 완전히 꼬꾸라졌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지금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019년 9월 달에 그 급락한 부분 있죠. 거기로 가까이 가면 매물 부담이 높아서 압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어디냐면 2,700원 가까이 갈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2,200원대에 있기 때문에 한 2,500원 선까지는 그런 저항이 그렇게 극심하진 않다. 근데 이제 2,500원 구간이 만약 도달해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2,500원 구간까지는 제가 이게 언론을 타서 아니면 제가 정말 유명해서 누가 보고 샀던가 우연의 일치던가 어쨌든 단기적으로 오른 거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2,500원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렌시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방위산업 1분기 바닥론 이야기 나옵니다. 방위산업에 대한 오늘 이야기 해주실 것 같은데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방위산업 섹터가 약 3.5% 정도 올랐습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이 인도 최대 방산 전시에 참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 방산 기업의 인도 진출과 수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좀 논의를 했다. 이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방위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올해부터 정부 정책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정부 정책에서 방위산업의 적극적인 수출을 위한 예산이 올해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정경도 국방장관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면서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좀 수혜를 지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내부적인 구조상에서도 병력 감축과 대비해서 반면에 핵심 전력에 대한 증강 사항은 좀 더 예산을 크게 배정하면서 올해부터 이 핵심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큰 폭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 수출과 관련된 모멘텀 여기에 우리 내부적으로 핵심 전력 증강에 대한 예산의 확대 이 두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다른 섹터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1분기에 좀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올해 기대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방위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산 섹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부 정책 수혜와 수출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업체들 위주로 좀 추격해서 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한국 항공우주 이 세 종목을 좀 보시면은 대부분 국외 거래와 관련해서 굵직한 수주를 하거나 혹은 우리 시장 내에서 서로 협업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구조적인 패턴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다 이렇게 좀 보신다면 이 세 개 대형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1분기에 좀 중기 이상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서서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펼치면 올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산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